토트넘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영국 수도인 런던에서 북쪽에, 서울이라고 하면 노원구 쪽을 연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 토트넘은 로고가 새인데 사실은 새가 상징이 아니라 닭입니다. 수탉. 우리에겐 그냥 치킨일 뿐이지만 토트넘에게 수탉은 용맹함과 전투적인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거면 독수리라 할 것이지 싶지만 100여 년 전에 셰익스피어의 작품 헨리 4세에서 등장하고 한 은퇴 선수가 청동상을 만들면서 엠블럼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닭싸움을 보면 치열하긴 하잖아요. 암튼 이 토트넘 호스퍼라는 팀은 1882년에 창단이 된 전통 있는 팀인 건 맞습니다. 1901년에 FA컵에서 우승을 하고 이후에도 우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트넘은 빅클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빅클럽에 비해서 인지도가 적고 돈도 빅클럽들처럼 지르지 못하고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한 적이 없고 챔피언스리그도 우승한 적이 없고 2009년 카라바오컵 같은 대회에서 우승한 게 전부인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이 갑자기 빅클럽인 척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만년 중상위권 팀인 토트넘이 2007년에 신축 경기장 계획을 세웠고 2014년에 착공을 시작하면서 2019년에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포체티노 감독이 팀을 맡게 되고 토트넘이 갑자기 우연히 강해지게 됩니다. 유스 출신 해리케인이 어린 나이에도 붙박이 스트라이커가 되고 3부 리그 출신 알리를 영입하고 포체티노가 원하는 선수 몇 명들이 팀을 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 손흥민도 토트넘을 택했고 손흥민 시대를 열게 된 때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알리는 전성기가 3년밖에 가지 않으면서 축구 인생이 끝나버렸고 에릭센은 토트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끝까지 버티면서 팀을 떠나버렸습니다. 손흥민과 케인만이 토트넘에 남아있었죠. 2020년까지 케인은 손흥민과 비교도 안 되는 득점력으로 득점왕도 2번 차지하는 활약을 했고 토트넘의 상징을 넘어서 잉글랜드의 상징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토트넘 같은 셀링 클럽에 잉글랜드 상징 축구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펴질 일이었죠. 그런데 케인은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케인이 없을 때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회가 있었는데 4개월 동안 부상 이탈로 경기 감각도 없는 선수가 결승전에 출전해서 부진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문턱에서 허탈하게 0대2 패배를 당해버렸습니다. 우승을 위해 필요한 선수는 맞지만 우승 직전에 부진했던 케인이었습니다. 케인은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는 그냥 골을 넣는 게 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골 찬스가 많이 나고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 있는 동안 209골을 넣었습니다. 잉글랜드 역사상 득점 랭킹 2위입니다. 사실 토트넘에 계속 남았다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1위는 당연히 케인이었습니다. 골을 많이 넣으면 최고의 선수인가요? 그의 역할이 골을 넣는 것일 뿐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이적 후에 포체티노 감독에게 케인처럼 붙박이 주전 선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경쟁에서 이겨내면서 3년차 때부터 경쟁 선수들을 밀어내고 스스로 주전이 된 것입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윙어로서 골의 집중보다는 연계해주고 어시스트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케인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본인에게 더 많이 어시스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포지션 자체가 케인의 득점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페널티킥도 케인이 전담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케인이 손흥민보다 더 위대한 선수인가요? 케인은 9년 동안 토트넘에 헌신을 했습니다. 팀 내 최고 주급자였습니다. 토트넘을 이끌었던 선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우승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고 리그 8위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구단과 딜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재계약 요청이 있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한번 먼저 토트넘을 떠나려는 조짐이 있었고 2년 뒤 정말 그 일이 일어나면서 케인은 현재 토트넘 선수가 아닙니다. 케인은 토트넘을 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우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손흥민은 케인보다 1년 뒤에 토트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현재 10년째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고 2년차 캡틴입니다. 손흥민은 무리뉴 감독과 함께할 때부터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에서
케인이 내려와서 풀어주게 만들고 손흥민에게 득점을 집중시키자 손흥민도 득점력이 폭발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전반기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적도 있고 상상하지 못했던 득점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본래는 감독들이 손흥민에게 골을 넣도록 의지하는 전술들이 아니었는데 손흥민의 결정력이 너무 좋고 점점 득점왕 가시권이 되자 그때는 라커룸에서 감독과 선수들이 하나 되어서 손흥민을 득점왕하도록 돕자고 하면서 그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 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팀이 손흥민을 밀어줬을 때 손흥민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맹활약을 했고 팀 성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팀이 이기고 손흥민을 교체하면 실점하는 손나골이란 단어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축구는 골을 많이 넣은 선수라고 해서 대단한 선수가 아닙니다. 이번에 발롱도르를 수상한 로드리는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묻는 질문에 메시, 호날두가 아닌 데브라이너를 뽑았습니다. 맨시티를 최강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데브라이너는 20골을 넣어본 적도 없지만 경기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위대한 선수라고 평가받는 거죠. 수많은 위대한 선수가 골만 많이 넣었다고 해서 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케인이 손흥민보다 더 위대한가요? 그냥 혜택을 많이 받은 선수 아닌가요? 음바페 보십시오. 파리 소속일 때 그 많은 혜택으로 프랑스에서 영웅이었는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서 혜택이 아니라 경쟁이 되니까 그의 영향력은 형편없습니다. 이대로 손흥민의 커리어가 끝나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면 케인이 손흥민보다 위대하다고 말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커리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손흥민의 계약 문제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종신계약 1년만 컨디션 난조로 못 믿는다.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사실 저런 잡음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길 바라는 거죠? 팬들도 토트넘이 우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손흥민 커리어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지 않고 올 시즌은 끝나지 않고 이제 3분의 1 왔을 뿐입니다. 그건 토트넘이 우승할 수 없다 단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토트넘은 리그 2위와 4점 차인 상황, 카라바오컵은 8강 진출, 유로파리그 3승 1패 순항 중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최근 글로벌 축구 매체 90미닛에서 흥미로운 랭킹을 공개했는데 역대 토트넘 선수들 중에 랭킹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1위가 케인이었고 2위가 손흥민이었습니다. 이전에 토트넘의 최고의 선수에 베일이 2위였던 적이 있었고 손흥민이 더 밀려난 적도 있었는데 우선 지금 케인 다음으로 2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으로 올 시즌 우승을 시켜버리면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만들어버리면요, 그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우승시켜버리면 손흥민과 케인 중 누가 더 위대한 선수입니까? 손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손 부러지고 금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손의 시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어시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웃음 마셔도 레전드야. 손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손
무너지고 쓰러져도